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 또 한 번의 의견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 현원 시간에 가까운 갈링하우스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인데, 이 갈링하우스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사기를 운운한 겐슬러를 향해 해고되어야 했을 인물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였죠. 심지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 바로 게리 겐슬러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 갈링하우스의 겐슬러에 대한 비판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2020년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소송 속에 이러한 갈등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소송도 이제는 마무리될 것 같은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상황 속에 XRP의 가격적인 측면 $500에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간만에 반등이 나오나 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73,800달러를 터치 후 지속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한 7월 이제 상승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1% 상승한 62,7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0.25% 하락한 3,400달러대, 4위의 BNB는 0.2% 상승, 솔라나가 2.25% 상승, XRP가 1.06% 상승한 0.48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9%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에서 금리 관련하여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경우는 이 BIS의 경우 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성급한 통화 정책 완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촉발하고 대가가 큰 정책 반전을 강요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를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에서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모션을 취하는 이유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가는 이 경제가 둔화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즉 물가보다는 경기를 더욱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현재 다가오는 9월 FOMC에서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주식 등 위험 자산들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 관련하여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18개월 내에 비트코인 기준 15만 달러 도달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6월에 이제 7% 하락했다. 비트코인 18개월 내 15만 달러 도달 강세론 여전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개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비트코인 한 달 동안 6.9%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트레이더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신규 자본 부족과 독일 정부 및 마운트 곡수 파산 지급으로 강화된 매도 압력 등 여러 시장 요인에 직면하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으로 6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는 다음 달에 보통 두 자릿수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 회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비트컨트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약세장에도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데, 자신의 비트코인 모델이 매번 95,000달러의 목표치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텐티 홀딩스의 설립자의 경우도 최근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향후 18개월 내 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라고 합니다. 이 인물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일정한 패턴의 사이클이 존재하고 가파른 상승 주기를 거친 뒤에 겪는 조정은 정상적이며 건강하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상당한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다. 처음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10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망치를 최소 30조 달러, 나아가 100조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특히 18에서 24개월 내에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무려 10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QCP
캐피털의 경우도 이 비트코인의 현재 모든 지표가 7월 강세장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이 단기 관점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6월에는 평균 9.85% 하락률 보였고 이 7월에는 평균 9.6%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치대로 상승을 해주게 된다라면 7월 7만 달러 탈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이 끝났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61.5K 회복, 주간 월간 분기 마감 조정 끝난 듯하다. 이 마이클 반데포프가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만 583달러의 매수 주문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6만 1,6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상방 유동성이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위한 꽤 괜찮은 주봉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본다. 이전 사이클에서도 깊은 조정을 겪지는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알트 시즌이 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이자 크립토 애널리스트인 테크데브의 경우는 알트코인이 2017년식 확장을 준비하면서 대규모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46만 1,900명의 팔로워에게 이제 본인의 차트를 통해서 상위 10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017년 알트코인 시장의 급등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축적, 상승, 확장이라는 세 가지 주요 단계를 이제 거치고 있으면서 현재 이제 이 축적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 단계로 진입해 확장 단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알트 시즌의 초반부 현재가 도입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난 이제 3월까지 비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다가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오르다가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이후에 6개월까지 조정을 겪는다라고 한다라면 9월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할 텐데요. 그럼에도 이번 7월 시작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한 만큼 이번엔 모든 사이클들이 앞당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전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는 하락세, 조정세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또 한 번의 의견 충돌을 겪게 됩니다. 이 견원지간에 가까운 갈링하우스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인데 이 갈링하우스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사기를 운운한 겐슬러를 향해 해고되어야 했을 인물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였죠. 이 심지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게리 겐슬러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갈링하우스의 겐슬러에 대한 비판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2020년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소송 속에 이러한 갈등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소송도 이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모습들이 포착되는 상황 속에 XRP의 가격적인 측면 500달러에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500달러로 XRP와 RCO 파이낸스를 구매하는 것이 5년 후에 대박이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RCO 파이낸스에 관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관련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 XRP 가격은 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이제 에드와르도 파리나의 경우는 XRP가 5년 내에 코인당 5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이 거래되는 것이 절호의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예측한다. 현재 가격은 0.47, 지금은 0.48달러이죠.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반영하는데 이 파리나의 경우는 에도 아르노 파리나의 경우는 리플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글로벌 금융 생태계 내에서의 광범위한 채택과 유용성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해서 게시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6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된 것인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정부 은행 및 소매 고객이 XRP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금이 XRP 원장에서 토큰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리플이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XRP가 포춘,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표지를
XRP를 장식하며 소매 투자자 및 이제 매니아들이 $500에 XRP를 구매했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XRP 커뮤니티의 외부 분석가들은 XRP가 $500에 도달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나와 다른 지지자들은 XRP의 기술 발전과 시장 침투가 성장 궤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5년 내에 코인이 이제 XRP가 $500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외의 내용들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XRP 가격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됐다. XRP는 일단 $1부터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분과 비교를 하였을 때 XRP가 한 개당 $10에 도달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 사실입니다. 2017년의 고점 4,750원. 그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2천만 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10가 아니라 사실 한 $20-30 정도 되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현재는 $1도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XRP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머금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은 혹시나 내가 팔면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약간 계륵과 같은 마음을 그냥 XRP에 투자한 돈은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제 그 SEC와의 소송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불장의 사이클과 맞물려서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한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3포인트 기록하면서 네오트럴 중립 단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연준 의장이죠. 이 제롬 파월은 금리를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죠. 단순히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완전히 서로 어긋난 경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가가 잡히길 바라고 있지만 또 돈은 풀고 있죠.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현재 활황입니다. 2021년 비트코인의 불장의 근간에는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풀렸던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이 유동성 덕분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었죠. 사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팬데믹이라는 이슈가 없었더라도 불장은 사이클상 왔을 겁니다. 다만 이 팬데믹이라는 블랙스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역시나 유동성이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2월 이제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펌핑을 시작하면서 알트 불장이 왔고 빠르게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연속으로 올리면서 FOMC를 한국 사람들이 밤새 가며 지켜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정말 1년 내내 하락했죠. 그러다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실 은행들을 보며 이 비트코인 같은 대체 금융 시스템이 각광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매크로와 비트코인 가격의 연관성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2024년 1월 승인이 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기존 경제 시스템과는 그리 긴밀한 관계 속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증시와 비트코인이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압력을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비트코인은 금리나 물가와의 연관성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궁극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분수령이 되는 시기가 빠르면 2024년 말, 늦어도 2025년 초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불장에 가까워지면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릅니다. 이제 그때를 위해 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내가 비트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인 것이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